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미술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고흐라는 미술가 이름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그의 작품 한두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들 계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흐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 삶 속에 나오는 술 이야기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고흐는 1853년에 태어나서 1890년대에 사망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활동을 했었던 그런 미술가고요.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 사망한 것은 프랑스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큰아버지가 그림 판매상이었습니다. 그림 판매상을 크게 했는데 헤이그에서 그림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큰아버지가 아돌프 구필이라는 사람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구필 화랑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헤이그에도 지점이 있고 파리에도 지점이 있고 런던에도 지점이 있는 큰 그런 대형 화랑이었는데, 고흐가 이 화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큰아버지 밑에서 일을 돕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림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런던 지점에서 일하다가 그 손님들하고 자주 마찰이 있었대요. 논쟁을 벌였답니다. 이 그림에 관련해서. 이때부터 고흐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고흐가 런던에 머물던 그 시절이 영국에서 한창 산업혁명이 전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런던에는 노동자들이 넘쳐났는데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위생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아주 비위생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고흐가 가슴 아프게 느끼면서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런던에서 그런 생활을 할 때 크게 사랑에 빠졌다가 실연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생활의 이런저런 면모들이 고흐에게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돕는 일을 그만두고 어떤 정신적 문제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자기의 힘든 것을 위안 삼기 위해서 종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독교에 푹 빠지게 되고 아버지의 뒤를 이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영국에서는 잠시 학교 교사 활동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조수로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전도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 우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목사님이 되려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고요. 그리고 어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탄광 노동자들에게 전도 활동도 했습니다. 고흐는요, 이 청년 시절 그 20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던 선교 단체에서도 고흐의 정신 상태 때문에 결국 내쫓게 돼요. 그래서 고흐가 쫓겨났고요. 그 후부터는 이제 그림 그리기에 심취합니다. 그동안 간혹 중간중간 고흐가 그림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그림 그리는 데 소질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1880년부터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 그때 고흐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교육을 정식으로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 그의 그림 실력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사촌이 안톤 모베라는 화가였어요. 그래서 그 외사촌에게서 그림 공부를 하면서 함께 지내는데, 그런데 고흐의 그 괴팍한 성격 때문에 안톤 모베와도 충돌이 많았었다라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초창기에 그림 활동을 하는데, 고흐의 초창기 그림은 그 가난한 노동자들의 모습, 비참한 민중의 모습들을 그리는 다소 어두운 그런 화풍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그림이 감자를 먹는 사람들,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그러다가 무대를 파리로 옮깁니다. 파리에 옮기면서부터는 고흐의 작품이 색깔이 화려해집니다. 이때 고흐가 일본의 우키요에를 접하게 되는데, 이 우키요에라는 것은 일본 에도막부에서 유행했던 그런 그림 화풍이에요. 이 우키요에는 에도막부의 목판화인데요, 화려한 색채, 일본풍의 그림 이런 것들이 특징인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이게 서양에도 많이 전해졌었는데, 고흐가 그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우키요의 그림들과 비슷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88
2018년부터는 프랑스의 아를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림 활동을 하는데, 이때 유명한 그 해바라기 그림도 나오고 아르의 침실 이런 그림도 나오는데, 이때 그림들을 보면 그 고흐 특유의 화려한 색채, 뜨거운 색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르에서 지낼 때 잠시 고갱과 함께 생활을 하게 돼요. 화가 고갱과 고흐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친구 사이인데,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니 또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고흐의 성격이 또 괴팍하고 고흐와 고갱이 성격적으로 충돌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한 견해도 맞지 않아서 충돌을 많이 겪게 되었는데, 이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고흐가 해바라기를 자주 그리거든요. 해바라기 연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흐가 해바라기 그리는 모습을 고갱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 고흐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작품에서의 고흐 모습이 눈이 그렇게 흐리멍텅합니다. 원래 고흐는 인물을 그림 그릴 때 눈동자를 좀 선명하게, 인물 얼굴을 선명하게 그리는 편인데, 이 고갱이 고흐의 자기의 얼굴을 흐리멍텅하게 그렸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이 고갱이 나 고흐의 정신 상태가 애매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조롱한 것이다 라며 화를 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술잔을 집어던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고갱과 산 지 2달 만에 고흐가 자기의 귀를 자르는 일이 발생했어요. 고갱과 크게 싸웠는데, 고갱 앞에서 고흐가 면도칼을 집어들었답니다. 고갱은 고흐가 그 면도칼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고흐가 노려보기만 하다가 칼을 들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귀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지어 이 자른 귀 조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린 귀를 어느 창녀에게 보내줬대요. 창녀가 이걸 받고 기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흐의 귀를 자른 이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나와요. 고흐가 왜 귀를 잘랐을까? 고흐의 귀 잘린 여러 가지 설들을 여기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압생트라는 술이에요. 자, 여기서 압생트라는 술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압생트라는 술은 별명이 녹색 요정 또는 녹색의 악마라고 불리는 술입니다. 색깔이 녹색이에요. 허브 추출물 이런 게 들어가서 녹색 빛깔을 띈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라 놓으면 산화가 돼서 갈색으로 서서히 변하는 그런 술입니다. 그런데 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45도에서 75도까지 가는, 브랜드마다 도수가 조금씩 다른데 굉장히 독한 술입니다. 그런데 이 술을 과거 예술가들이 즐겨 먹었대요. 가난한 예술가들이 자주 먹었던 술입니다. 고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해밍웨이도 먹었다고 하고, 피카소도 먹었다고 하고, 랭보도 먹었다고 하는 그런 즐겨 먹었던 술이 압생트라는 술인데, 그런데 고흐가 이 술을 마시고 환각 증세가 나타나서 자기의 귀를 잘랐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압생트라는 술을 먹고 환각에 빠졌다는 사람들이 여러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압생트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압생트에 들어가는 그 원료 중에 쓴쑥이라는 원료가 있는데, 쓴쑥 안에 있는 투존이라는 성분이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되면 환각 증세를 일으키고 시신경을 손상시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1910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이 압생트란 술의 제조가 여러 나라에서 금지됩니다. 유럽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금지가 돼요. 영국, 스페인 등 몇 나라, 한 4나라 정도 빼고는 다 제조가 금지됩니다. 영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압생트를 많이 마시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거기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 압생트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금지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압생트의 원료인 이 쓴쑥의 투존 성분이 실제로 사람 몸에 많이 들어가면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시신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압생트라는 술 기준으로 봤을 때 400리터 정도 마셔야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누가 이 70도 가까이 하는 이 독주를 400리터를 먹겠습니까? 못 마시죠. 1리터 먹기도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압생트로 인해 환각 증세가 나타났다라기보다는 그 과음에 의해서 어떤 술이든 많이 먹으면 그런 환각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의 종지부가 2000년대쯤 와서 종지부가 찍힙니다.
그래서 압생트의 그 술 원료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과음이 문제였다. 이렇게 판명이 나서 다시 압생트 제조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나라들이 압생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압생트의 판매 및 제조가 금지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쓴숙이라는 그 자체를 음식에 사용하거나 뭐 술에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쓴숙을 음식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쓴숙의 원료가 들어간 압생트라는 술은 우리나라에서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고흐가 귀를 자른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입니다. 압생트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 가지의 설이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고갱이 고흐의 귀를 잘랐다는 설도 있어요. 둘이 싸웠고 고갱이 펜싱칼로 화가 나서 고흐의 귀를 잘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2009년에 와서 프랑스의 일간지 르 피가루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고갱이 화가 나서 고흐의 귀를 자른 건데 고흐는 고갱이 처벌받을까봐 그래도 친구니까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잘랐다라고 진술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프랑스에서 최근에 일간지에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또 하나의 설은 동생 태호의 결혼식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흐가 동생 태호를 몹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동생 태호가 결혼을 할 때 가족들이 고흐한테 연락조차 안 한 거예요. 이에 화가 나고 이에 상심한 고흐가 칼로 자기의 귀를 잘랐다. 이러한 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고흐가 환각 증세에서 자기의 귀를 잘랐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귀를 싹둑 통째로 자른 걸로 많이들 아세요. 이유는 고흐의 자화상에서 이 귀를 다 덮은 붕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 때문에 귀를 다 자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당시 동생 태호의 그 기록을 보면은 귓볼만 자른, 귓볼 일부만 자른 것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태호는 처음에 보고 형이 귀 어디 잘랐지? 이렇게 볼 정도로 상처가 크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반면 2016년에 공개된 당시 의료 기록을 보면요. 귓볼만 남기고 다 잘렸다. 이런 의료 기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랐는지 우리가 오늘날 정확하게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흐는 이렇게 귀를 자른 후에도 계속해서 정신분열의 모습이 보여져요. 물감을 먹으려고도 하고요. 석유를 마시려고도 했대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자꾸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니까 결국 가족들한테 건의를 해서 고흐는 생레미 지역에 있는 정신요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레미 지역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생레미 지역에서 고흐 후반기에 명작들이 나와요. 우리 그 유명한 별 해는 밤도 이 지역에서 이때 그림을 그려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1890년 오베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결국 고흐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권총으로 자기를 쐈어요. 그런데 즉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몸에 총알이 박혔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근데 치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총알을 빼냈습니다. 이때 태호가 병문안을 갔는데 동생 태호의 또 기록에 보면은 형이 담배를 피고 앉아 있었대요. 이때 의식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총알을 뺀 지 이틀 만에 이 총알의 어떤 감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흐의 죽음에 대해서도 또 다른 설이 나왔어요. 고흐가 당시 동네 청년들하고 뭐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동네 청년들이 우발적으로 고흐에게 총을 쐈다는 건데 고흐가 또 동네 청년들의 어떤 피해를 우려해서 이런 것들을 진술하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설이고 일반적으로는 고흐가 자기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37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답고 뜨거운 강렬한 그림을 남겨준 고흐. 하지만 일생 동안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병,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참 그 사랑과 시련, 그 다음에 가족들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로 힘겨운 삶을 살다가 간 고흐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